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의 마지막 내용을 다룰 올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과태료는 금액이 커요. 편의상 기억하기 좋게 10,000원을 빼고 흔히 볼 수 있는 금액으로 대체해서 부르겠습니다. 과태료는 모두 다 기본 단위가 10,000원이니까 헷갈릴 염려는 없겠죠? 첫 번째로 5,000원입니다. 종류에는 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종류가 있어요. 5,000원은 아주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이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경우인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데 수집하는 경우예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범위를 위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3,000원이에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중에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인데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개인정보의 원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을 동의, 업무 위탁의 경우 그 내용과 수탁자에 대한 통지 등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보 주체가 선택적 동의를 안 했어요.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수집 동의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람도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거나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목적, 정지 요구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도 3,000만 원이에요. 보유기간이 경과했고 처리 목적이 달성돼서 이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람, 이것도 3,000만 원입니다.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과태료도 3,000원이에요. 3,000만 원, 3,000원 기억하기 쉬운 형태대로 기억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제한 법령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어요. 그렇게 위반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람, 주민등록번호는 정말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 또한 홈페이지로 요즘에는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간정보, 고유식별번호,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등을 처리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또 아까 5,000만 원에서도 나왔죠. 영상정보 처리 기기와 관련된 거 헷갈리지 마세요. 3,000원, 3,000만 원 이하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는데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회수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사람도 3,000만 원 이하입니다. 3,000만 원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인 거의 대부분은 3,000만 원 이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지 않고 거짓으로 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사람, 그리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다 보면은 유출되는 경우 슬픈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 주체에게 유출의 항목에 대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시점과 경위에 대해서 피해 최소화 방법, 구제 절차를 알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은 사람도 3,000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또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도 3천만 원 이하예요. 또 개인정보를 경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을 요구했어요. 근데 안 돼요. 보여줄 수 없어요. 이렇게 제한하거나 거절한 사람도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개인 주체가,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가 이거 잘못됐는데요? 고쳐주세요. 혹은 나 이제 여기서 탈퇴할 거니까 내 정보 다 지워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어요. 근데도 안 했는데 그 필요한 조치대로 해주지 않은 사람도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정보 주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하는데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도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3천만 원 이하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으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공부해 줄 때는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에서 적은 부분을 따로 통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5천만 원이 해당되는 항목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일단 다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약간 상황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3천만 원 이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뭐 관리하고 또 그거를 파기하고 유출되는 과정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대처를 잘못했을 때 받게 되는 과태료예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위반해서 이용자, 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하고 신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출이 됐으면 통지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는데 시간을 끌어요. 하루 이상 시간을 끌어서 통지 신고를 하면 늦게 신고를 했더라도 이것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한 자도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져요.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 열람, 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자, 제공 동의 철회 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용 내역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유출되었을 때도 신고하고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것들 이런 거 어기는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지죠. 또 비슷한 내용의 항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개인정보의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자. 오늘날에는 메일을 보면 정말 이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끝났다, 파기시키겠다, 어디로 이전됐다, 또는 내 개인정보를 어디 썼다 이런 메일 정말 많이 받잖아요. 그런 대체적인 내용들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방치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도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파기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런 것들도 3천만 원 이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0원,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데요. 뭔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에 문제가 생겼어요. 개인정보가 없어졌다던가 아니면 해외로 유출이 됐다던가 내용이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라면 어때요? 개인정보 주체자는 책임이 없잖아요. 누구 책임이죠?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이죠.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은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국내에 주소,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국내 대리인? 그렇다면 국외에 있는 회사일 경우가 많겠네요. 이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국외에 제공할 때는 이전되는 항목, 그리고 국가,
언제 그랬는지 일시, 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근데 그걸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하고 보관한 자도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하고 관리하지 않은 자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서 동의를 받은 자, 이분도 1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인데요.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해서는 5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에도 나와 있어요. 잘 구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때 안내판 설치를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비교적 약한 잘못에 당연히 적은 과태료를 물게 되겠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수행 목적,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은 자. 문서 있긴 있는데 문서로 작성 안 한 사람들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자,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은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 모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천만 원 이하도 꽤 많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대한 결과, 처리 정지의 사유 등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 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거짓말 싫어합니다.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가 정말 많네요. 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과 관련 있는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위한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사항을 외운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목이 좀 적은 것들을 먼저 주로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여러 번 읽어주시는 걸로.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읽어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같은 아마따들은 정말 남들보다 배나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지금 그래도 몇 달 남았으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2달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도 공부하실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